안녕하세요. 뷰티파니원 정쌤TV 정상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출 영상이 아닌 피부 활명수 코너를 준비해보고자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채널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채널 설명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채널을 만들 때 이제 세 가지 코너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압출 영상 위주로 해서 보여드리는 압출 SMR, 그리고 두 번째가 피부 이제 관리 방법이라든지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피부 활명수, 그리고 세 번째가 한의원에 대한 이야기나 한방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방이 알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 코너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를 체험해 보면서 보여드리는 정쌤 브이로그까지 해서 네 가지 코너가 되고 있네요, 지금은. 그래서 압출 SMR이 사실 인기가 제일 많은 코너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초반에는 압출 SMR을 좀 더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압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 채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은 압출 영상만 올라오는 채널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한방이 알고 싶다와 피부 활명수 코너에서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네, 채널 찾아보시면 피부 활명수 코너는 이미 한 가지 종류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등려드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모낭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영상으로 왜 모낭염 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냐면 댓글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등가슴 여드름 관리에 관한 영상을 6월 달에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댓글 하나가 예쁜 닉네임입니다. 정예쁜이 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선생님, 모낭염 영상이 안 보이네요.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 모낭염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모낭염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피부 활명수 코너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모낭염이 왜 중요하냐면 피부에 올라오는 이 염증이 다 여드름은 아니거든요. 모낭염과 여드름이 확실히 다른데 이거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증상이 아주 가벼우면 여드름도 뭐 염증이 한두 개 있고 모낭염도 염증이 한두 개 있고 그 정도면 사실은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이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의 피지 분비가 과도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피지의 과도 분비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조절해주고 그 피지 분비가 왜 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부의 면역력의 저하가 원인이에요. 한두 개 생기는 그 모낭염도 피부의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낭염은 피부 면역력이 조금만 약해져도 언제나 사실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피곤하거나 공기 건조하거나 그러면 코 속이 좀 따끔거리면서 그 감기 기운이 조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좀 그런데 이 한의원 공기가 좀 건조해져서 모낭염도 피부의 면역력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뭔가 손상을 좀 입었을 때 쉽게 염증이 그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낭염을 피부에 생기는 감기 같은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감기도 심해지면 폐렴이나 이런 걸로 악화될 수 있잖아요. 모낭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해지면 모낭염 자체로서도 피부 손상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게 뭐 지루 피부염이나 이런 쪽으로 더 악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은 확실히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낭염과 여드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는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나면, 굉장히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고 나면 사실 모낭염이나 여드름이나 크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막 퍼질 때는 여드름은 이제 피지 덩어리 하나하나 생기는 거지만, 모낭염은 옆에 모낭으로 막 번지듯이 퍼져서 심해진 상황에서는 모낭염이 좀 더 그 크기가 커 보이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심해진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크기적인 구분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가벼운 상황에서는 모낭염이 크기가 더 작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모낭염은 이 모낭, 솜털이 나 있는 이 모낭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름은 이 모낭 옆에 있는 피지선, 기름을 우리 몸에 피부에 천연 로션 역할을 하는 기름,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선에서 피지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나가는 게 안 되고 안에 피지 찌꺼기들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쌓여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좁쌀 여드름, 면포를 만들고, 그 면포에 뭐 세균이 번식하거나, 아니면 이걸 짜겠다고 막 눌렀는데 오히려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버리거나 제대로 짜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에 좀 초반 단계에서는 얘는 유형적인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드름 씨앗들은 모낭보다 훨씬 크거든요. 모낭보다 훨씬 큰 씨앗을 위주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없는, 염증이 뭐 몇 개 없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도 사이즈,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는 좀 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낭 자체에, 아주 작은 모낭 자체에 그냥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모낭 그 주변에만 빨갛게 좀 올라오는 정도로 오히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실제로 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모낭염의 초기 증상에서는 염증 자체가 크지가 않고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느낌? 아니면 아주 크다고 해도 이제 사인펜으로 좀 점 찍어 놓은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염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형의 이런 그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 느낌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염증이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여드름은 사실 뭉쳐서 막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피지 덩어리들이 하나하나 있는 거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막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심해지면 막 붙어서 생기긴 하지만 모낭염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을 때도 좀 모여 있습니다. 네. 왜냐면 특정 부분이 손상을 받았고 그 부분만 면역력이 좀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길 때는 그 부분 여러 개의 모낭에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낭염은 상대적으로 좀 가까이 붙어 있는 편이고요. 크기가 작고, 여드름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크기가 큽니다. 초반에는. 나중에 후반이 돼서 염증이 많이 심해지면 모낭염이든 여드름이든 크기가 많이 커지고요. 네, 오히려 모낭염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네, 후반부에는 의미가 없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부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피지선은 인체 상부에 더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에 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하부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팔다리, 어깨 넘어, 그 고관절 넘어, 팔다리 이쪽에서는 피지선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서 피지낭종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팔다리 이런 쪽에는 여드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좀 생겼는데 뭔가 여드름 같은데 이렇게 봤더니 얼굴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드름 확률이 높고요. 염증이 좀 생겼어요. 근데 얼굴에 좀 있는데 그 시기쯤에 손등이랑 팔 이런 데도 염증이 한두 개씩 생겼어요. 그러면 모낭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지선은 저는 가슴에서는 이 쇄골 라인 위쪽, 그리고 등에서는 날개뼈 라인
여성분들은 그 브래지어 하시는 속옷 라인, 거기 위쪽 위주로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등가슴이나 이런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게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조금 구분이 쉽게 하시려면 부위적인 걸 좀 따져보시면 돼요. 뭐 염증이 여기를 넘어서 가슴 골 사이로 배 가까이에도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모낭염성의 염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등에서도 이 등 위쪽 어깨 위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날개뼈 넘어서 등허리 이쪽까지 막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제가 정말 이렇게 모양만 봤을 땐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이게 압출 해보는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은 안에 피지가 차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해서 염증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모낭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염증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압출을 해보면 사실 얘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 여드름성의 염증은 압출하면 여드름 씨앗이 나오겠죠. 모낭염은 압출해보면 여드름 씨앗이 없습니다. 녹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염증이 되면서 가끔 가다가 이 여드름 씨앗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좁쌀 여드름 압출할 때 이렇게 그 씨앗 모양으로 뽁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져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농이 나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까 딱 짜보면 아, 이게 여드름 씨앗이 깨져서 나온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모낭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짰는데 안에 덩어리가 나오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피지가 정상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염증이 여기 입구에 염증이 생겼어요. 모낭염 때문에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서 피지가 빠져나가는 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이게 이제 시작은 제가 봤을 땐 모낭염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낭염의 시작이 점점 피지가 쌓이면서 안에 피지를 가지고 있는 염증 형태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럴 때는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압출을 해보면 좀 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구분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모낭염과 여드름의 차이점. 세 번째로 압출 시에 여드름 씨앗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100%는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집에서 그러면 내가 이게 여드름인가 이거 모낭염인가를 구분하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좁쌀 여드름의 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피지 덩어리가 있고 그게 염증으로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덩어리들이 우선은 선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지 덩어리가 염증으로 변할 때 피지 덩어리가 염증으로 100% 다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분명히 염증으로 변하지 않고 피지 덩어리로만 남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염과 좁쌀 여드름을 구분을 하실 때 보고 아, 내가 좁쌀 여드름이 이게 많이 있네, 근데 염증이 좀 많이 또 같이 많이 있네, 그럼 여드름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좁쌀 여드름이 정말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만 막 염증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낭염일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좁쌀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는 확률을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8대2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치료받겠다고 이렇게 오셨을 때 좁쌀 여드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염증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염증은 여드름성의 염증으로 보고 여드름 베이스로 피지 조절을 위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염증 치료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염증이 한 30-40개 보여요. 그리고 압출하려고 피지 덩어리를 쭉 봤던데 그 피지 덩어리도 한 30-40개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염증 반, 피지 반인 상황이잖아요. 뭐 30-40개까지 아니더라도 오셨는데 피지 덩어리가 한 5개, 많이 쳐줘봐야 한 10개 정도 덩어리가 있다 싶어요.
근데 염증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있으세요. 반반이죠. 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형태가 좁쌀 여드름도 있고 여드름성의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모낭염과 별반 다르지 않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모낭염은 원래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애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했죠. 여드름은 원래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애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애예요. 피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서 이 밖에서 천연 로션과 같은 역할을 해야지 이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쌓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연코 없어야 되는 애이고요. 뭐 있다고 해서 꼭 아주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피부라면 얘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 자체의 기능이 얘가 한번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없애는 게 피부 자체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증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가 이 피지 덩어리 때문에 세균도 더 쉽게 번식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산이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를 하는 게 피부 면역 기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방어를 못한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얘가 한 8대2 정도 비율로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막 5대5, 7대3 오히려 피지는 얼마 없는데 염증이 더 많고 그런 상태로까지 넘어갑니다. 그거는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낭염도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드름도 피부 면역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여드름성의 염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부 손상이 점점 심해지고 아니면 뭐 여드름을 치료하겠다고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피부 기능을 더 약화시키고 피부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게 돼서 염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는 모낭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치료합니다. 이럴 때 핵심 포인트는 피지 조절 기능을 잡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여드름성으로 시작을 해서 염증이 5대5 정도의 상황이면 사실은 양쪽을 다 봐야 되죠. 피지 분비에 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면역 기능 저하에 의해서 염증이 악화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양쪽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면역 기능이 얼마나 피부에 튼튼하게 살아있는가 를 평가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염증인 거를 확인을 하려면 좁쌀 여드름이 얼마나 있느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있으면서 염증이 많이 올라온다.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막 한 200개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한 3, 40개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증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피지 조절과 관련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좁쌀 여드름이 한 10개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한 3, 40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좁쌀 여드름이 있다 하더라도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모낭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게 모낭염성 염증인가? 아니면 좁쌀 여드름성 염증인가? 이거를 평가를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본인 얼굴에 얼마나 화농성 여드름이 아닌 좁쌀 여드름이 많이 모여 있는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염증이 많이 올라오는데 좁쌀 여드름도 똑같이 많이 올라와요 라고 한다면 피지 분비량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식이관리도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식이관리를, 그리고 뭐 제품 쓰시는 것도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 이런 걸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좁쌀 여드름은 별로 없고 염증만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 면역 기능의 저하와 관련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황이니까 수면을 관리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이제 매번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리 때만 올라오시는 그런 월경주기에 맞춰서 올라오시는 여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비슷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경 때 맞춰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그게 염증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 월경 때가 되면 피지 분비량의 증가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피부만 예민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치료적인 접근은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과 모낭염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린 팁 기억하시면서 이게 내가 모낭염성 염증인지 아니면 여드름성 염증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낭염과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전의 영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좀 길게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좀 많이 하면서 찍어봤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좀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앞으로 피부 활명수 코너 다른 압출 영상들에 많은 댓글들이 있으니까 그 댓글들 중에서 피부와 관련된, 피부 관리와 관련된 궁금증들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식으로 준비를 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 볼 테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뷰티파이어 정선TV 피부 활명수 코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